산스크리트어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산스크리트어에도 마찬가지로 가라고 했고요. 드라비더어에도 가라고 했으며 인도 유로퍼, 즉 영어의 모태, 산스크리트어의 후신인 인도 유로퍼도 가. 다 이렇게 가라고 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영어에서 뭐뭐 했는가 이것을 예를 들면 what 계열의 그런 단어로 또 발전이 됐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우리말 뭐뭐 했는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 어원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말 구어사전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가는 의문조사인데 뭐뭐인가. 자,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내 한 것가. 자, 이게 우리 조선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반닥이 곰이 빛가. 허공인가 할 때는 허공가. 요렇게 우리 조선시대에 쓰여졌죠. 그러면 허공가, 그걸 뭐냐? 허공인가라는 뜻이죠. 바로 이 의문사 가가 이렇게 옛말에도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카, 그 다음에 뭐뭐 했는 고, 자, 뭐뭐 했는 고.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손자 오늘은 학교 가서 뭐 배워왔는 거 이렇게 하시죠. 그때 이 고, 가, 가 이것이 다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천지인하고 천지인 모음의 시작, 그 다음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요렇게 모음이 발전할 때,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 모음이 가, 요렇게 가가 바로 요 아자가 요렇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 오는 여기 있는 고, 오는 여기 있는 꼬, 요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천지인이 어우러져서 모든 글자의 모음으로써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 고, 구, 요렇게 전부 다 모음이 변하는 것이 천지인이 작용하여 오와 우, 어 요렇게, 그러면 거도 되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오와 우어가 이렇게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했는고, 뭐뭐 했는가 이런 것들이 같은 말 뿌리에서 생겨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요. 보세요. 퉁구스어, 유카르키어, 알타이어, 트르크어, 인도 유럽어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말로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what, why, where, which, when 이런 것도 바로 우리 말 뭐뭐 했는고, 뭐뭐 했는가,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을고 이 말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졌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메리카에서, 이 인도에서, 저 유럽의 헝가리에서, 터키에서 전부 다 이렇게 뭐 말거를 우리 한반도로 일부러 누가 갖다 주셨을까요? 요즘에 뭐 택배처럼 붙여서 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카톡으로 왔을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는 다양한 어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앵글족 색슨족이 로마의 서로마의 힘에 밀려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까지 말차를 다 옮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혹은 이 스웨덴, 예를 들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지역에 있는 원래 원주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말차들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어떤 자료들을 얻어서 획득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은사 조영원 선생님께서 이거를 세계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소수민족들을 직접 만나고, 그것이 바로 1990년대부터 그게 2013년도까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수집해 오신 겁니다. 그것을 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말 어원사전, 우리말 고어사전입니다. 저는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수집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하면서, 물론 외국의 논문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해보고, 또 우리의 예를 들면 신라시대 때 어떤 향가라든지 우리의 그 청구영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정말 세계로 전부 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쪽 지역에, 중동 지역의 언어들만 또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스메르어가 우리말이다라는 것을 또 밝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또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단편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단편적인 것을 저랑 선생님은 다 모아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 한 자 한 자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 때가 왔습니다. 이 유럽 학회에서 발표한 요서 지역의 중심선, 결국에는 요서 지역보다도 더 중심인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 지역이죠. 지금은 서해 바다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 황하에서부터 해서 물줄기가 전부 이렇게 모아졌던 이 강가에서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여기서 가축을 기르고, 여기서 고래를 잡고, 고래를 잡으면서 또 그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면 구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배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일련들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 바로 한반도에서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단어, 뭐뭐 했는가 의문조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단어 하나를 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자, 내주고, 내결해, 혹은 또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 혹은 가정을 가꾼다, 뭐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 가꾸다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가꾸다는 우리 사전에는, 자, 한번 가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가꾸다가 그러면 또 어디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꾸다는 우리 국어사전에는 돌보다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조선시대 때는 갖고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칸나다는 알타이어 계통의 예를 들면 언어입니다. 그 칸나다로 봤을 때 갖고다가 바로 우리 현재 쓰이는 갖고다가 그대로 이쪽으로 말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델루구어. 자, 델루구어는 각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구라고 표현했는데, 자, 한번 이것을 발음기호로 쓰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대로 발음해 보면 각구입니다. 그러면 각구에다가 플러스 폭격조사 다가 붙어서 각구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말이 그대로요. 바로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로 갔던 거지. 알타이어 계통의 말들이 이 일로 와서 저희들한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대홍수 때 저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다가 말차를 떨어뜨려 놓고 문화를 남겨놓고 다시 또 복귀했고요. 저 바이칼 호수까지 갔던 언어들이 다시 우리 갔다가 한반도로 다시 또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지, 어디서 언어가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언어가 어디로 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또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텔루고, 그 다음에 콜라미오, 그리고 또 곤디오, 타미로, 말라얄라모, 전부 다 우리말이 그렇게 갔습니다. 타미로도요. 각보다의 가가 그대로 가서 뒤에 조사가 붙고 해서 또 어디로 그 문화를 가꾸고 하는, 꾸미고 발전시키고 보존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말찰로 여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타오, 토다오,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것이 보면 거의 17개의 부족이나 나라의 이름으로 그 언어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언어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언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제국지 그 시절에 유럽이 인도, 뭐 예를 들면 프랑스가 어디를 전부 다 식민화하고 이럴 때 영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런 말들이 많이 갔죠. 그것이 바로 근대사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말이, 우리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테고 또 우리 말이 또 근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우리 말이 근간이 돼야 되냐? 지금 요새 한번 농촌 실정을 보십시오.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부 차원으로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차를 갖고 있는 나라들, 즉 인도 유럽어 쪽에서도 바로 그 지역에서, 타밀 지역에서 혹은 스리랑카 지역에서 우리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햄서머에서 우리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에서 우리 말을 갖고 있는, 터키에서 우리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헝가리에서 우리 말을 갖고 있는 사람, 몽골에서 우리 말을 유카르키어를 쓰는 사람들, 퉁구스어를 쓰는 사람들, 고아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길야어를 쓰는 사람들을 북미 저 인디언들이 우리말을 쓰고 있는 사람, 아직 대남미 인도의 인디오들이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그 대체 인력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바로 자리가 영문법인 천자농부라는 법인입니다.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를 위한 하늘의 소리를 훈민정음을 앞으로 공용어를 쓰면서 우리 참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우르 지방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는 그 현재까지 수메르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라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의 문화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고 갈까요? 자, 수메르 문화보다요 더 오래된 문화를 아르카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여기 지금 북미 카나다 지역의 문화를 아르카인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카인 문화는요, 바로 이 부에 트리케섬의 브리티시 원주민이 세상에 14,000년이 넘는 고대 마을 유적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최근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15,000년, 18,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우리의 선조들이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 12,000년부터 14,000년 전의 문화를, 아르카인이라고 하는 문화를 여기서 꽃피웠던 겁니다. 여기는요, 브리티시 콜ум비아 시티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섬이에요. 그게 북아메리카의 트리케섬입니다. 여기에요, 12,000년, 14,000년까지 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문화들이 바로 우리 문화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우리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요, 이 똑같은 언어로 이 문화가 또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에 똑같은 아르카인 문화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문화를 전파하고 어원을 남겼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루트를 가서 길야도, 고아시아어, 퉁구스어, 요카르키어, 알타이어, 알리사나테, 축지어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남기면서 뭐 하면서요? 고래 잡으면서 고래의 이동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북미, 카나다의 브리티시에서 그 300마일 떨어진 섬에 고래를 잡으면서 그 섬에서 또 거주를 하고 이랬던 우리 선조들이 바로 거기에도 또 우리의 그대로 말차를 남겨놨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말차들이요, 우리 손선태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멕시코어, 뭐 아지텍어, 이러한 그 다음에 북미 인디언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말에서 갔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 요즘에 그분이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아마 학계에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서로 말이 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초석을 깔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강상원 선생이며, 저도 이 강상원 선생님하고 거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 산스크리트어를 잘 몰랐을 때는 이제 강상원 선생님 하신 걸 그대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공부가 돼가면서 이제 또 우리 저 강상원 박사님이 잘못 또 밝혀놓으신 거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수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인문화원의 정음연구소에서 강상원 선생님이 그동안에 어쨌건 공로를 제가 존경하면서 우리 동인문화원에서 새로이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말하고 하는 작업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2개의 이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말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게 어느 지역인가? 그러면 좀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고 가면 좋지 않겠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길야고는요, 여기가 지금 제가 막 하도 낙서를 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 보일게요. 자, 저거 제가 지금 실제 모형보다는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본어도가 있죠. 여기가 몽골이고 여기가 러시아 지역이죠. 자, 이제 지도 조금 구분이 되시겠죠. 보세요. 길야고는요, 사할린하면 어디예요? 바로 요 지역이죠. 사할린. 우리가 사할린 동포라고 하죠. 우리가 강점기에 너무 힘들었을 때 혹은 강제징용을 해서 갔던 사람들, 이것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지금 러시아 땅이죠. 원래는 이게 일본이 패망하고 난데 러시아한테 이제 넘겨준 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할린과 그 대안인 이 흑룡강 요 일대 여기에 쓰이던 말을 바로 길야고라고 했는데요. 이 길야고는요, 고구려 백제 지명에 쓰이고 있는 한국말 의문과 문법의 기초어휘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카르키어는요, 이게 극동 시베리아입니다. 극동 시베리아. 고아시아 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현재 야쿠트 자치공화국, 여러분들 야쿠트 한번 찾아보세요. 야쿠트 자치공화국 안의 유카르키족의 일부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 나중에 다 우리 이쪽으로 모셔와서 우리 농촌에서 농사도 지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말도 배워서 우리말로 이제 대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교육을 하고 다시 또 살아가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드리고 하는 것을 저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남아의 인력도 우리말을 쓰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찌아찌아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인도의 그 타밀 지역에 쓰는 우리말을 쓰는 사람,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또 농사도 짓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홍익인간하고 제세 이화를 위한 하늘의 소리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공유하면서 참 먹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타이어는 어디죠? 바로 알타이 공학이죠. 교차거를 쓰고 있는 거죠. 교차거라는 것은요, 어형의 형성에서 어근이나 어간에 전미사가 붙는, 제가 요 가 할 때 그랬는고 그랬으니까 요 바로 이렇게 전미사를 쓰는 것을 교차거라고 하죠. 우리하고 같은 어원을 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코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 지진 때문에 너무 힘들죠. 바로 터키 공화국입니다. 알타이 제어의 한 분파인 트루커 계통이 제반 언어인 터키 공화국, 즉 서아시아와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는 바로
이 지역이 터키, 헝가리, 이 지역이 바로 튀르크 어군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퉁구스어는 동부 시베리아, 제가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 퉁구스는 동부 시베리아 만주 지역. 모음 조화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은 하나의 단어로 여기에 전미사나 어미가 연결된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의 언어를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퉁구스어고요. 실제로 3천자 중에 1,005자를 쓰고 있는 우리하고 거의 언어가 유사한 언어의 말찰이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햄세모는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의 햄세모. 이것이 햄세모가 지금 현재의 신약의 그 모태가 되는 글씨고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바로 구약의 모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나 그리고 지명, 강이름 이런 모든 그 이름들이 명사로서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면서 불완전 명사로 되면서 이제 말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어원은 히브리어나 햄스, 그 다음에 수메르어가 바로 우리말과 유사하다 혹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그쪽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미어는 러시아의 코미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랄어족, 피누 그리아오파, 페르머군, 즉 우랄 산맥 일대, 이렇게 우랄 산맥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 바로 코미어가 우리말과 같은 어원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어, 그리고 헝가리어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의 헝가리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언어가 헝가리어입니다. 즉 헝가리어가 우리 말에서 이렇게 전해진 거고요. 드라비더 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 인도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드라비더의 지금 사용지인데 드라비더는 남인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드라비인들이 뭘 사용하는 타미러, 과거 인더스 문명 건설자들이 고대의 드라비더를 사용하였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얘기고요. 인도 유로파가 바로 산스크리트의 후신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 로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발전한 것이죠. 인도 유럽어는 유럽과 서아시아, 남아시아에 분포하며 인도 유럽인 민족들이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 아리아의 계통으로 인도 힌두교의 문어, 이제 문어라는 것은 고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의 산스크리트의 발음은 상스크리타, 이렇게 상스크리타 해서 신성한 문자, 간결한 문자, 이런 문자를 의미하는데 인도 이란어파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버머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 버머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칸나다어는 드라비다어계 인도 남서부, 즉 카르나타카주의 공용어입니다. 인도 남서부, 인도의 남쪽에 서부 쪽에 여기가 바로 칸나디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텔루구어는 인도 동남부입니다. 인도 동쪽의 남부, 인도의 동남부가 바로 텔루구어. 안드라 프라테시주와 델랑가나주에서 사용되는 텔루구인의 언어로 드라비더 어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텔루구 문자도 현재까지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콜라미어는 드라비다어계의 텔루구어 계통으로 인도 남인도의 바깥쪽이죠. 자, 옛날에는 또 여기에 또 대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대륙이 지금 물에 잠겨서 이제 사라진 대륙인데 이 대륙도 바로 이 콜라미어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선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곤디어, 드라비다 어족으로 인도 중남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구자라트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리주, 차티스가르주 등 곤디인의 5분의 1 정도가 쓰는 언어가 인도 중남부죠. 인도의 중남부에 쓰이는 것이 곤디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만 해도요 벌써 어마어마한 이 부족과 나라들에서 우리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또 짓궂게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죠. 여기에 이 많은 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이렇게 전해주러 왔을까요? 한반도에서 이거 당신들 이 말 쓰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바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어원들이 이렇게 다 간 거예요. 이렇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알타이오, 몽골어, 유카르피오, 퉁구스어, 고아시아, 길야거는 길 옆에 내려놨다고 해서 길야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축지반도에 저 손선대 박사님 그랬죠. 축지에서 축지족이라고 했다고. 그 바로 이 축지. 여기가 우리가 만 년 전에 고래사냥을 하면서 지나간 지역이고 이렇게 알류산 열도를 지나서 북인디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르카임이라는 문화가 14,000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15,000년, 18,000년 역사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말이 15,000년, 18,000년 전에 썼던 말이 바로 14,000년 전에 북인디안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다 말차들이 남아있던 겁니다. 자, 이래도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 강의가 엉뚱하다고 생각하시고 30년 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미쳤어? 광인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유럽학회에서도 전부 다 발표했어요. 세상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변호사가 됐다는 것도 유럽학회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요서지방이 세계 주요 언어의 말뿌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밝혔어요? 유럽학회를 의시해서 미국학회, 세계 최고의 속학들이 모여서 밝혔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아니라고 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말이 우리 문화가 세계 모든 문화로 전달이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말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단어를 들고 그리고 또 그 말찰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무슨 어원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런 언어들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 놓으신 분 있으세요. 특히 유창돈 박사님은요. 저 동경에서 법학을 공부하시다가 해방이 되면서 함경도가 고향이시에요. 함경도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6.25 전쟁 전후로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요. 서울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에서 국어 교수를 하신 역임하십니다. 이분이요. 이런 자료들의 일부를 밝혀놓으셨고 또 이분의 학문을 제대로 또 꿰뚫어 보신 강기룡 교수님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이 강기룡 교수님이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펼쳐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또 이런 말차들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스승님 하면서 조영원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죠. 우리 선생님은요, 정말 여러 번 고시에 실패하고 하면서 부산대 법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던 이 언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진짜 연구를 더 하시고 법학의 길보다는 내가 이거를 세상에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법학을 포기하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해 놓은 이 지역들을요. 우리 조영훈 선생님이 다 직접 다 다니신 거예요. 여기에 소수민족들까지 다 만나서 이 말차들을 다 가져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차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이라는 그 훈민정음 해례를 주석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하고 아주 묘한 인연이 돼서 그분과 교류하면서 제가 세종 이도의 눈물에서는 잠깐 소개를 했죠. 제가 구보병사단의 중화기 중대장, 사단 수색일 중대장을 하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훈민정음의 제자 어울리 연변대학교 오봉혁 교수님과 북한의 홍기문 교수님, 김일성대학의 홍기문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제가 우리 전우들이 그걸 습득해와서 그걸 보고 우리 한글이 아주 잘못되어졌다. 우리 지금 남한에 쓰고 있는 국문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저한테 한 줄기 빛이 됐던 거죠. 바로 조영훈 선생님이 바로 그때 책을 내신 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노스트라트 어원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어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원사전을 내시기 위해서 초안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초안의 한글을 저한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이거 우리 저 중대장이 연구하면서 이거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또 그 선생님과 제가 그 이후로 한 6년간 교류를 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42살, 43살 되시던 3월 달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정말 너무 아쉽고 원통하지만 이렇게 또 조금씩 더 연구해보고 더 살펴보고 하면서 가져온 것이 바로 우리 동의문화원에서 제가 이 영어는 우리말이다, 독일어가 우리말이다, 혹은 모든 세상의 언어는 우리말이다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어원사전, 세계 주요 언어는 우리말에서 시원한다는 그 책을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초안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책 언제 나와? 근데 저는 이 책이 주문자가 1000명 정도 주문자가 생기면 그때 출판을 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강의로 단어 한두 개씩 쭉 꾸준히 해나갈 겁니다. 이 책만 제가 강의를 다 할래도요. 제가 죽기 전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30년 이상을 연구한 자료이니까 아마 하늘이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이걸 꼭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우리말 구어사전을 실제로 하신 유창돈 박사님이요. 그리고 강기룡 교수님. 유창돈 박사님은 46에 또 세상을 뜨셨어요. 강기룡 교수님 또 47에 세상을 뜨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42, 셋째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늘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시간을 하늘이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치열하게 준비해 놓은 자료를 제가 세상에 다 알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기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 비록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판서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강의입니다. 우리 말이 정말 세계 모든 언어의 시원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정말 많이 보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국문학이 저 아래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 와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인간하고 제사이화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루고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게 하고 한 말로서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 한 말 물려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제가 정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우리 어원사전을 기본으로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받는가를 또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구어사전 조영원 선생님 그리고 이 김헌균이가 쓴 우리말 구어사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